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4분기 실적 시즌 개막,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융주와 항공주를 필두로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는데요. 체크포인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 개막됐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실제 본격화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당 6% 정도 됩니다. 아직 얼마 미미한 수준이지만요. 76%가 기대 이상의 주당기를 발표했고요. 55%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전망으로 정확히 전망하면 올해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0.1% 하락으로 일단 전망됩니다. 그렇지만요, 실제 과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던 경험 통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4분기 이익은 4.0% 전망,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좀 특이한 점을 찾아보겠는데요. 4분기에 최대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서비스입니다. 무려 41.3%인데요. 섹터 안에는 흔히 얘기해서 산업으로도 분류되는데요. 세부 업종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 메타가 여기 포함되겠고요. 그 밖에 이동통신은 좀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순수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소세가 보여지겠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모든 것에 압도하는 것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주당이익이 4.84달러가 전망되는데요. 작년엔 1.76달러였기 때문에 무려 3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을 혹시 제외하면은요, 섹터 이익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24%로 줄어들 정도로 메타의 압도적인 이익 증가가 주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 메타 플랫폼은 사상체 효과가 이제 불과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그 이익이 증가 예상되는 것은 임의소비재입니다. 실제 두 번째는 유틸리티인데요. 큰 의미가 없겠고요. 임의소비재는 22%가 이익 증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광범위한 소매업종, 여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무려 787%가 늘어나고요. 호텔과 레스토랑 등도 128%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테슬라나 포드, GM 같은 게 포함된 자동차 업종은 51%나 감소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과는 분명한 이런 이익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작년 동기에 0.03달러, 불과 3센트였는데 이번에는 예상 자체가 70%의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IT 섹터고요. 전반적으로 15.6% 이익의 증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요, 여전히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레이가 16일, 그리고 찰스 수왑이 17일, 그리고 키뱅크나 TSM이 18일 실적 발표하겠고요. 19일 날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자산운용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소위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그러죠. 매그 7이라는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의 일정도 참고적으로 확인해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1월 25일 날 하고요. 알파벳과 테슬라가 각각 30일과 29일 날 합니다. 엔비디아는 제일 늦게 통상 2월 20일에 하겠고요. 제일 바쁜 날은 역시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이 모두 2월 1일 장마감 이후, 즉 우리나라는 2월 2일 새벽에 실적이 발표되겠습니다. 한편 S&P 500의 연간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는 5.7%에서 시작해서 3분기에는 8.3%로 또 늘어나고요. 4분기에는 19.8%까지 이익 증가되면서 연간으로는 11.8%, 작년에는 소폭 증가했었는데요. 올해는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 이미 지난 실적이고 실제를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현재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건 1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 때 발표된 1분기 실적 전망이라든가 어떤 가이던스에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4주 동안에 보면 2024년 1분기 실적을 가장 상향한 기업들의 톱10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대표적인 역시 여행 플랫폼을 갖고 있죠. 부킹 홀딩스와 더불어서 시장을 양대 산맥으로 갖고 있는 익스피디아가 이익 전망의 가장 높은 이익 전망이 상향이 이어진 기업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설명 나왔던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두세 번째 포함되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 소위 공연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국내 가수들도 해외에서 공연할 때 대부분이 라이브 인터내셔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의 2024년 올해와 내년도의 주당의 전망을 확인해 드리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243달러 조금은 소폭 하향된 반면에 내년은 275달러로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겠습니다. 한편 연간 주당 이익의 추이를 보면은요. 올해는 243달러 말씀드렸다시피 내년까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 S&P 500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은 역시 이익 증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983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S&P 500의 매년의 이익을 증가를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보면 10년간에 보면 2번 내지 많으면 3번 정도 주가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10년간을 보면 한두 번 제외하고 대부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 24.3% 올라간 걸 기억하실 텐데요. 앞선 코너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올해도 그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익 증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셔도 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지나간 실적보다는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더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기업들도 쭉 언급을 해주셨고요.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 좀 가져갈 만하다, 끌고 갈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유례없는 연초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3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랠리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전망의 해답도 역시 실적에서부터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주가가 거의 240% 상승하는 맹렬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역대 이 가장 강력한 새해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지만은요. 이번 달 들어서 단 9일 9거래일 동안에 10% 가까이 주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280억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연초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6개월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기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익의 전망 그리고 상승세 그리고 소위 흔히 얘기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GPU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CES에서의 무역 박람회가 있었고요. JP모건에서 진행한 소위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그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에서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강력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CES 무역 박람회를 통해서요.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라는 애널리스트나 투자가들은 신뢰감을 더욱더 확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방송에는 많이 소개됐겠지만 개인용 컴퓨터에서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3가지의 새로운 데스크탑 그래픽 칩도 발표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CF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초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젠슨왕의 어떤 주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CES에서의 경영지간의 회의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2024년 전체 기간 동안 현재 그 소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잔고라든가 주문 패턴에 높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는데요. 평균 자체가 강력 매수, 평균 목표 주가는 660달러고요. 주당 이익도 꾸준히 능가하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도대체 PR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위 시가총액과요. 포워드 PR,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PR을 같이 보여주는 X축과 Y축으로 같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실제 엔비디아가 일단 우리가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광의로 설명할 수 있는 AMD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벨 테크놀로지 등등 봤을 때 보면 엔비디아의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는 28.1배입니다. 이게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AMD 같은 경우는 39배가 되겠고요. 실제로 마벨 테크놀로지도 32배, 브로드컴 24배, 인텔 26배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28배 수준이 결코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그래프는 섹터 내의 소위 PR을 전부 다 평평하게 해서 1배부터 45배 수준까지 봤는데요. 딱 정확한 가운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R 자체 28배, 27배, 28배 수준을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투자 의견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간 추세가 확연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지는 참 놀라운 종목이죠. 엔비디아 2025년까지 지속 성장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투자 전략에 아주 잘 녹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우버입니다. 지난해 연말 S&P 500에 편입된 이후에 부침이 좀 있었는데 금세 시세를 회복하고요. 사상 최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18일자에 S&P 500에 편입되면서 이후에 주가는 고공행진, 결국 사상 최고가를 결국 돌파해낸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지만 팔란티어보다는 역시 시가총이 훨씬 큰 우버가 먼저 S&P 500에 편입됐고요. 팔란티어는 뭐 올해 내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 사항은 뭐 개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S&P 500에서 편입위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우리가 투자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설명은 꾸준한 이익의 성장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1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버1은 월 99.99달러, 연 99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절반 가격에 이벤트를 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게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보면 1,5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 프로모션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여하튼 우버는 이동수단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많은 그동안의 고객들의 사용과 사용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행을 잠시 갔다 오면서요. 우버를 타고 공항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이런 메일을 제가 직접 받은 메일을 보내드리고 갔는데요.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엔 다시 한번 배달 음식을 한번 주문해 보라는 그런 바로 이메일을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버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고객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버의 주가 상승에는 그리고 S&P 편입에는 착실한 실적 개선이 그 기반에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3분기 이후에도 물론 한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투자 의견을 내리고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S&P 500 편입은 뭐 결국에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버가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받았다, 뭐 마크 하나 찍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우버의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항공주입니다. 참 투자 어렵습니다. 델타항공이 지난 주말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을까요? 네, 델타항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또 항공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항공업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항공주에 대한 매력은 저는 별로 안 갖고 있다라고 여러 번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은 이번에도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오는 정도가 나왔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일반 좌석식에서 이코노미 좌석보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든가 비즈니스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 좌석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뭐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는 2024년의 이익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7달러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6에서 7달러 사이로 좀 낮췄었거든요. 여기는 비행기의 AS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망 2에 따른 공급망 이슈가 아직 미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공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약간 또 주가가 흘러내린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항공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보잉에 일주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737 맥스 9 시리즈를 갖고 있는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에 이제 비상성 문이 이제 떨어진 거가 문제가 되고 그런 후유증까지 보잉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보잉도 마찬가지, 항공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행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전 트랜스라인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특별 배당 발표하는 날 저희가 방송에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 배당 이미 받으셨고요. 그런 지급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 연속 매년 주가 상승한 기업이겠고요. 올해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역시 AS 수요가 비행기건 민간 항공기건 전투기건 다 같이 공이 포함되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이런 항공주보다 여행에 진짜 순수하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확인드렸던 어웨이라는 트래블 관련 테크 ETF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프트라든가 우버,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건 전 세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도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항공주 자체보다는 이런 좀 옆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두 종목, 한 종목은 주식으로 한 종목은 ETF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쪽 그리고 여행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델타항공이나 보잉보다 트랜스타임 그리고 어웨이라는 ETF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